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의 김민아입니다. 가장 인기 없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모건 스탠리의 기업 보고서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가르치는 기업은 다소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는 이번 2분기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나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보여줬음에도 잊을만 하면은 반도체 수요 공급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장이 작은 리포트나 이슈에도 크게 흔들거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의 좀 시장을 막강하게 지켜줄 만한 정책이나 이슈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밤사이에 그런 이슈들은 없었을까요?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타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28% 내리면서 2280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기관이 많이 팔고 있는데요. 750억 원이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678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소폭 내리고 있는데요. 0.31% 내리면서 778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에서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357억 원, 외국인은 208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 개인은 나홀로 593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에서는요, 현재 개인의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여름의 휴가철과도 겹쳤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04% 오르면서 7,446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S&P 500 지수는 현재 급락이 없는 모습입니다. 2,850선을 이어가고 있네요. 이어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0.01% 소폭 내리면서 95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0.62% 내리면서 1,206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대이란 후속 조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논란이 다시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크루드 오일은 0.07% 소폭 내리면서 68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아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던 중국 증시가 2위를 일본에게 내주게 됐습니다. 이는 무역 전쟁의 여파로 해서 하락했던 점이 영향이 큽니다. 상해 종합지수 어제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1%대 넘게 하락을 하면서 2,70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항생지수는 약간 올랐습니다. 0.52% 오르면서 27,819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80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0.39% 오르면서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외에 다른 코인들도 모두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을까요? 네, 현재 퀀텀을 제외하고 모든 코인들이요, 현재 강보합을 이어가고 있고 퀀텀은 0.40%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비트코인이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에이다, 3위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올라왔는데요. 4위에는 이오스, 마지막으로 5위에는 리플이 차지하고 있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해보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이슈들 체크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유가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국제 유가가 이란 제재와 사우디 산유량 감소 전망에 상승세를 띄웠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무역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기업 실적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슈 분석까지 함께 이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매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Oil rises on Saudi output, Iran sanction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사우디 생산량 그리고 이란의 제재와 함께 유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요. 월요일장에서 WTI 9월 인도분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3일보다 0.8% 오른 배럴당 69.0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전 제목에서도 나왔던 이유인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크루드 오일 생산량을 줄였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그리고 미국 정부 측에서 이란의 제재를 다시 부과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가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슈 분석 함께 이어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Nasdaq posts first 5-day winning streak since May. Facebook rises more than 4%.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4% 이상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5거래 연속 상승세를 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NBC에 나온 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도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탄탄한 기업 실적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장보다 0.16%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0.61%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의 워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닝 시즌의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는 증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일에 글로벌 이슈행 가이드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이현민 멘토님과 연결돼 있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먼저 원유 재고량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나오는 일단 원유 재고량 발표에 따라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 추가적으로 재고량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베이컨 유지의 시추기 개수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에 이제 매주 금요일날 이제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추기가 많아질 경우에는 그만큼 좀 생산을 많이 한다는 의미로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으로 일단은 생산량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원유 재고량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 이후에는 일단 오펙과 비오펙의 일단은 회원국들의 일단 에너지 장관의 이제 발언으로 일단은 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렇게 이슈를 일단은 꼽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 유가에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현재 원유의 생산량인 것 같습니다. 오펙은 오늘 13일이죠. 13일에 일단 7월 산유량 보고서를 일단 발표할 예정에서 이러한 이슈가 일단 좀 중요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란 제재가 다시 일단은 유가에 큰 영향으로 일단 미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은 지난 5월에 일단은 이란 핵 합의를 일단은 탈퇴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일단은 이란에게 일단은 제재를 조금 재개하기로 하고 90일 또는 약 180일 정도 일단 유예 기간을 둔 이후에, 이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금, 철, 석탄도 일단 유예 기간이 일단 끝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일단 따진다는데요. 현재 일단 11월 5일까지 계속 이란에 대한 제재와 그리고 일단 13일 일단 7월 산유량 보고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이 이제 미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내외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생산량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이 무역 전쟁의 우려보다도 기업 실적 발표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먼저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일단 상승세를 보였던 거는 이제 페이스북과 일단 버크셔 해워웨이에 일단 좀 강세로 이제 좀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무역 분쟁 쪽 우려가 완화됐던 부분들 일단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진데요. 먼저 시장 참가자들 자체가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책의 일단 추이를 일단은 먼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어닝 시즌에 일단 돌입한 만큼 주요 기업의 실적들에 대해서 일단 주시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위협을 일단 주고받으면서 무역 관련해서 일단 불안감이 조금 최근에 다시 커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난 3일 미국산 제품에 일단 600억 달러치의 보복 관세를 일단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전일 일단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일단 제어하는 조치를 일단은 내놓은 데다가 다소 일단 북미 자유무역장 협정 재협상 관련들도 일단은 낙관론 등이 무역 긴장 완화에 일단은 조금 소식도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약간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에서 좀 주요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가장 조금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게 무엇이냐. 일단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일단 달성한 애플의 주가가 계속 좀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제 무역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볼 때는 이 주가가 왜 오르는지 이제 기업 실적 발표도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오르는 데에는 일단 무역 분쟁에 관련한 부분들도 약간 시장에서 예측해 볼 수도 있는 부분과 그리고 애플의 경우에 일단 뭐 성장주다 뭐 가치주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쉽게 해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휴대폰이나 애플에서 이제 추가적인 일단 발전 모델이 지금 나오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가가 계속 오른다 했으면 시장에서 약간 어떠한 투자 세력들이 일단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투자 세력 자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장 자체가 끌고 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또 무역 분쟁 완화가 됐을 때는 또 애플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큰 세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일단 9월달 금리 인상까지도 충분히 일단은 시장에서 예견할 수 있을 만큼 이러한 견고한 지지 세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를 여기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의 가이드 한 줄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 보석은 갈고 닦아 구슬로 빚었을 때 좀 빛이 난다라는 내용입니다. 갈고 닦아야 구슬로 빚었을 때 빛이 난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빠르게 투자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려는 이런 이상적인 모습만 좀 많이 찾아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예, 기술적이든 뭐 기본적이든 펀더멘탈적으로 일단 찾는 부분들도 일단 이 부분들도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무엇이냐? 일단 시장이 좀 점차적으로 일단 우리가 좋은 종목을 고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빠질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조건 기다리면 좀 이런 부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졌으니까는 언젠간 올라가겠지. 좀 이런 부분을 일단 기다리는 부분들인데 확실하게 이제 조금 분석을 해서 이제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좋은 결과치를 볼 수 있고 또한 저평가됐을 때 시장에서 좋은 종목 발굴하는 법 그리고 최고로 시장 가치가 일단은 올라갔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파는 법 등을 일단은 갈고 닦아야지 우리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 일정에는 좀 어떻게 매매 트레이딩을 좀 하셨고 또 오늘장은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로FX 자체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흐름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뭐 달러 지수는 고용지표 개선 및 유로화 일단 8라운드의 약세 힘입었을 때 여타 환율에 대해서 일단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로FX 경우는 전일 시가고 고가 같이 붙어있을 좀 강한 저항 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일단 조금 약세 자체가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전일의 경우에 일단 약세가 나타난 이후에 이제 저녁 미국장 개장 이후부터 좀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저는 이쪽 라인에서 일단 매수 대응을 하면서 이제 고점까지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봤었습니다. 일단 현재 금일의 경우에 일단 시가하고 일단 저가 라인 자체가 종가 부분에서 일단 형성되어 있는 만큼 1차적으로 전일 시가고 고가 라인 1.16050 라인까지 일단 상승의 여력이 있으며 이 라인 자체가 추가적으로 돌파했을 때는 조금 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서 1.164 라인까지도 일단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건데 차트를 줄여다 보면요. 지금 최근에 달러 강세가 계속 나타나면서 일단은 계속 유로팩스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진폭 자체도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일정한 구간 안에서 일단 진폭을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는데 금일 일단 전일 시가고 고가 라인 자체를 갱신한다 했을 때는 일단은 이런 패턴 자체가 무너지면서 1.164 라인까지도 일단 도전해볼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는 전일 좀 상승세가 보였다가 조금 하락세로 다시 한번 돌아섰지만 결국 약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제유가 자체는 일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시작되면서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일단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사우디의 일단 7월 산유량이 예상과 달리 일단 감소한 것으로 일단 전망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나타냈었으나 그 이후에 쉽게 70달러 안착을 못하면서 다시 한번 약간 하락세로 돌아선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금일의 경우에는 아래쪽 전일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의 68.50 라인 자체까지는 일단 강한 지지 라인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 비율로서 열어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1차적으로 다시 한번 고가 라인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는 전일 고가 라인까지 매수세를 열어둘 수가 있으며 일단 금일 일단 70달러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단 69 라인대를 쉽게 안착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강한 지지인 라인 68.50 라인까지도 있지만 68.50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67.87까지 무너지면서 현재 약 67.80과 약 70달러 사이 안에서 약 200틱에서 220틱 안에서의 움직임, 제한된 움직임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전일 일단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약세로 일단은 돌아서는 모습 보였는데요. 금일의 경우에는 시가하고 저가가 붙어있는 만큼 강한 지지 역할을 하겠죠. 1차적으로 오른다고 했을 때는 일단 1220라인까지도 일단 상승세를 열어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최근에 계속 강한 지지 저항 라인을 받아서 1223라인과 22라인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저항 역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2차적으로 25와 그리고 28라인까지도 위쪽에는 계속 23, 25, 28라인대에 저항대가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시가하고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 매수비로 조금 더 열어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금일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일단 1212라인까지 1차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1212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일단 1204라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본다면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전일 이런 식으로 강한 이제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위쪽으로 7,458라인과 그리고 7,495라인까지 1차적으로 열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어닝 시즌인 만큼 기업들의 이제 기술주들의 또 기업 실적 발표가 좀 더 좋아진다 할 때는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다만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일단 7,530라인 때는 1차적으로 저항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강상승을 보인 이후에는 충분히 조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이제 미국장 개장 이후에 한번 확인한 후에 일단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지금 상방과 하방이 좀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유효 가격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